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은 길을 잃은 것이다. 진영에 갇혀 있으면은 그 진영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진영의 논리에 충성심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 진영에 갇힌 정치행위라는 것은 사실 맹목적 정치행위예요. 생각 없는 정치의 토양은 뭐냐면은 생각 없는 유권자들이에요. 혼란한 정치의 토양이 어디냐면은 혼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이에요. 방향을 잃은 정치의 토양은 어디냐면은 방향을 잃은 유권자들이에요. 정치를 회복하려면은 정치의 가장 근본 토대로 돌아가야 돼요. 팬데믹 같은 경우야 우리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치적인 혼란이에요.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잘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은 길을 잃은 것이다 라고 봐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요구하는 아젠다를 잘 설정하고 그 설정된 아젠다를 잘 수행했을 때 그 국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화 다음 아젠다가 설정이 안 되고 있어요. 민주화까지는 대개 중진국 상위 레벨 이 정도에서 민주화가 다 완수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다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그 선도국가, 전략국가, 내지는 뭐 선진국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단계를 실현할 수 있는 아젠다가 설정돼야 되는데 민주화 다음에 그런 아젠다가 설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혼란은 사실은 길을 잃은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빨리 찾아서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다 함께 건너가는 일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역사의 책임자로 등장하려는 도전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걸 렉토라고 그리스 시대. 그럼 렉토들이 점점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렉토를 웅변가 혹은 정치가 이렇게 표현해요. 렉토르들은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렉토르들이 말을 잘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레토릭이라고 그래요. 정치의 수준은 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철학과 정치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가장 기본 요체는 뭐냐면은 말을 적절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신뢰 있는 말을 하고 그 말을 책임감 있게 지키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 요체예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인격.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에는 식견.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격적으로 문제 있어요.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요. 정치 공학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정치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정치를 회복하려면은 정치의 가장 근본 토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뭐냐? 한 말을 지켜라.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인격적 건강성을 회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치를 알게 돼.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게 돼. 그러면은 정치는 많은 부분 정상 궤도로 돌아갑니다. 국가 레벨의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아야 돼요.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덜 중요한 문제들을 잡으면은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대의 급소를 잡아야 돼요. 시대의 급소. 근데 이걸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깊고 폭넓은 식견이 결정이에요. 식견이. 근데 이 식견이 부족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문제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이 요구하는 문제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이 인격, 그 다음에 식견이 있어야 제대로 된 비전을 잡는다 생각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 공학은 기능적인 거예요. 공학은 기능적인 거예요. 정치는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능적인 것은 본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에 빠지면은 절대 국가를 생각하지 않게 돼요. 뭐만 생각하냐? 진영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영의 정치지 국가의 정치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선악을 판단할 때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먼저 따지거든요. 지금 그 정치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공정도 지금은 선택적 공정이거든요. 인권, 선택적 인권이에요. 정의, 선택적 정의예요. 선택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냐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건 나라냐라고 그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 편이면 잘못을 해도 감싸고 내 편이 아니면은 잘못이 작아도 키우고 하는 매우 기능적인 정치에 사로잡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를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에게 표를 줄 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더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하는 것을 전혀 살피지 않거든요. 유권자들도 전부 진영에 갇혀 있거든. 이게 우리가 진영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가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영에 갇혀 있으면은 그 진영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진영의 논리에 충성심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 진영에 갇힌 정치행위라는 것은 사실 맹목적 정치행위예요. 우리는 정치를 논할 때 정치인들만 논하고 정치인들한테 있는 문제점만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 정치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는 정치의 토양은 뭐냐면은 생각 없는 유권자들이에요. 혼란한 정치의 토양이 어디냐면은 혼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이에요. 방향을 잃은 정치의 토양은 어디냐면은 방향을 잃은 유권자들이에요.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냐면은 진영에 갇힌
맹목적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결, 우리의 경쟁은 맹목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이라는데. 맹목적이지 않고 생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치 행위를 하든 아니면은 표를 던지는 일을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궁금해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돼.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묻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철저히 인격적 활동이에요. 기능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전수받을 수. 그래서 이 생각을 시작해야 정치가 정상화되고 창의성이 나오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고 그래서 더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다 갈 수 있는 거죠.